기능성을 보면요.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 왼쪽에 적어 놓은 것들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를 비하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냄비 근성이다, 빨리 실정을 낸다, 그다음에 뭐 사돈이 눈을 삼으면 배가 아프다, 치맛바람이 문제다, 모방이다, 대충대충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대충대충 빨리빨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일본이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제패한 것은 퀄리티, 품질을 가지고 제패를 했고 그거의 출발은 신중함입니다. 다리도 두드리 보고 또 건너지 않고 재어보고 건너는 이런 신중함이다 말이죠. 그거와 정반대가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급증입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가 빨리빨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세상이 바뀌었죠. 산업화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퀄리티, 품질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스피드입니다. 아까 제가 락인이라는 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먼저 가서 시장을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발자가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서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는 이런 품질보다도 스피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어떤 특성, 한국인의 특성들이 이쪽으로 보면 단점이지만 또 거꾸로 보면 장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빨리 실정을 낸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신제품을 빨리 낸다는 거죠. 고객들이 실정을 내니까 실정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신제품을 보급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다 얼리어답터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를 사니까 나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맛바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육만큼 미래 세상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물론 치맛바람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맛바람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킬 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품 산업이 취약하다. 뭐 이런 또 지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부품 산업이 취약한 만큼 세트 업체들이 아주 빠르고 기능성 좋은 조합력을 발휘를 한단 말이죠. 또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선진을 모방을 했다. 모방을 하다 보니까 차별 요소를 낸단 말이죠.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한국에서 살아난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니까 또 세계를 제패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제가 조금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모든 특질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다행히도 과거의 우리나라의 특징들은 산업화 시대에는 비교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디지털 세상이 되니까 이런 단점들이 갑자기 장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빨리빨리, 스피드, 얼리어답터, 치맛바람, 조합력, 경쟁, 차별화, 혼, 모험, 도전 이런 것들이 다 장점으로 발휘가 되는 거죠. 일본하고 차이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연전에 합작 드라마 별의 소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스텝 이 절반 정도 들어오고 일본 스텝 이제 절반이 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일본 스텝들이 도저히 한국 스텝들하고 작업을 같이 못하겠다. 한국 사람들은 한마디로 여유와 배짱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케줄과 모든 스크립트와 모든 대본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대충대충, 뭐 어영부영, 뭐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작품은 잘 되고 편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일본 제작진들이 일본에서는 스케줄 기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데 차라리 한국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게 꼭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다 양쪽이 다 장점,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이 풍부한 상상력과
이 문화적인 감각, 이게 또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패러디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조금 꼬아가지고 아주 유머러스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저번에 대장금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나온 패러디들인데요.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싸이월드 아바타고요. 페인. 완전히 몰입이 돼서 거의 페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많은 영화들이 다 인터넷 소설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몹.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해프닝을 하고 또 사라지고, 또 리플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댓글 붙이는 거, 이런 거, 카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유행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드디어 이제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디지털 테스트 베드가 됐다는 증거 중에 한 가지가 이 니콘이 얼마 전에 신제품을 냈는데요. D200이라는 걸 냈는데, 이 밴딩 노이즈라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줄이 쭉쭉쭉 보이죠. 밑으로 사선식으로 쭉 지어진 글들이 보이는데, 세계 모든 고객들이 이게 돼서 별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참지를 못하죠. 이 부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댓글을 올리고 자기들끼리 토의를 하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많은 제품을 또 다시 환불을 해주고 또는 또 고치고 바꾸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겼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이 그만큼 이제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리콘밸리 유수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 신제품을 들고 속속 한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기사로 나올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디지털 테스트의 파워라는 것은 기술,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4,800만 인구 전체가 디지털 모로모터가 되고 실제 실험장이 되고 테스트를 해주고 좋다 나쁘다 판정을 해주고 나쁜 거는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을 시키고 또 좋은 거는 또 더 지원을 해주고 이런 자체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제품이 실제 디지털 테스트 베드가 됐던 케이스는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SN이 메신저 아바타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실험을 했고 또 성공을 했고 또 세계 전체 나갔고요. 그 다음에 HP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유비쿼터스 프린터를 실험을 했죠. 그리고 올림푸스의 8080도 한국에서 먼저 출시를 하고 문제가 없었고 전 세계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토로라 뉴 스타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2004년 2월달에 실험을 했고 다음에 전 세계로 나아갔죠.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CDMA라든지 뭐 DVD 콤보라든지 DMB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많은 케이스들이 한국이 이미 실험장이 되고 있고 또 제가 쓰는 요 PC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PC에 센트리노 칩이 지금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한국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고 전 세계로 나아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 디지털 테스트 베드가 되면서 또 하나 바람직한 거는요. 국내 기업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일본 케이스를 볼 때 1980년도, 90년도에 일본의 가전제품하고 자동차가 세계를 제패를 했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실제 일본의 자동차 회사나 가전회사들이 세계를 경쟁으로 제패를 한 게 아닙니다. 일본 시장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은 도요타, 혼다, 니산, 3사가 치열한 경쟁을 했죠. 해서 서로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고 해서 최적의 상태가 된 후에 미국 시장을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장을 제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휴대폰 보십시오. 2006년 상반기에 삼성이 22개를 낼 때 노키아가 9개를 내고 모토로라가 5개를 냅니다. 한국의 모토로라, 한국의 휴대전화는요, 세계에서 가장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나라입니다. 이것처럼 휴대폰을 바꾸라고 텔레비에서 광고하는 나라 역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디지털 테스트 베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차원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뒤진 나라들도요, 이런 디지털을 국가 이미지로 슬로건으로 내걸고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가 은둔과 종교의 나라 아닙니까? 이제는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IT 산업의 신흥대국이 되겠다. 뭄바이를 중심으로 해서 약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농업과 전통 산업 국가거든요. 이제는 이미 제2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겠다. 또 최근에 많이 소개된 두바이, 어떤 나라입니까? 낙타와 사막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동의 테크 메카가 되겠다라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나라들이 기술 수준이라든지 디지털 진전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조차도 디지털을 가지고 미래의 성장, 신육성 산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포부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이런 디지털 캄 프로젝트 또는 디지털 글로벌 테스트 베드를 국가 차원의 비전으로 좀 성화를 시켜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이버 스페이스를 점령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